다시 나오는 것 같아.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 그 처음에 읽어줬던 부분. 그 부분을 소설화 시켜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 같아. 첫 부분. 그러니까 엑스월 XX일 B 신주쿠구의 거의 중간쯤. 번화가에서 멀어져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건설 중인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빌딩. 절반 이상 가구가 미입주라고 소문이 파다한 신축 아파트. 공터로 만들기는 했지만 매입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땅. 그런 것들을 곁눈질하면서 피해자 B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소설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당구장 표시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묘사를 할 것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써가는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 소설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소설에 쓰인 이 소설에 살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고 다시 피해자에 대한 묘사를 다시 그러니까 소설로 쓸 예정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피해자 B에 대해 묘사할 것, 또 다시 당구장 표시해놓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쓸 것, 그리고 또 다시 당구장 표시해놓고 가능한 한 피해자 B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기술. 공원의 중간쯤. 피해자 B는 피해자 A의 시체를 바라본다. 그때였다. 등 뒤의 숲풀 속에서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리얼리티. 그리고 독창성. 따뜻한 목소리의 울림이 이 상황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말의 의미도 불분명했다. 피해자 B는 뒷걸음질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피해자 B의 퇴로에는 피해자 A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경악과 공포가 피해자 B를 올가맸고 그 성대를 얼어붙게 했다. 여기까지 읽은 후 티셔츠에 스웨터를 간편하게 갈아입고 이 작업을 위해 꽤 큰 돈을 주고 산 오키나와 아와모리의 70년 된 술을 얼음이 든 잔에 따라 옆에 놓아두고 작가는 노트북 앞에 앉는다. 먼저 피해자 A를 스즈키 히로무로, 그리고 피해자 B를 다츠이 마도카로. 작가는 마도카의 얼굴을 떠올린다. 어깨 약간 위까지 내려온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 여드름 하나 없는 매끈한 흰 피부, 높지도 않지만 모양이 예쁜 코, 도톰하고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매료시킬 것이 분명했을 큰 눈. 썩 괜찮은 서두야. 작가는 생각한다. 첫 희생자가 추녀라면 이야기는 흥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예쁘고 봐야 한다. 작가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달력으로 날짜를 확인하면서 본문의 첫째 줄부터 문장을 수정해간다. 6월 14일 월요일 B. 신주쿠구의 거의 중간쯤. 번화가에서 멀어져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건설 중인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빌딩. 절반 이상 가구가 미입주라고 소문이 파다한 신축 아파트. 공터로 만들기는 했지만 매입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땅. 그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버블의 유산들을 곁눈질하면서 다츠이 마도카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통금 시간인 밤 10시를 15분 정도 지나고 말았다. 장마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밤의 냉기에 밀려 끈적끈적하게 교복을 휘감으며 마도카의 발길을 방해하고 있었다. 샴푸 광고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는 것도 불쾌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소설은 여기까지 썼어. 술잔에 얼음이 녹았는지 챙그랑하는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설을 이제 고치는 거야, 이 사람이. 살인자가. 주인공이 또
쭉 읽어봐. 이 살인자도 스토리가 있어. 약간. 그리고 이거 반전도 있는데 반전은 최대한 너네가 못 맞추게 해볼게. 그리고 이 여자 형사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형사야. 이 아까 그 넘버원 검거 범인 검거 넘버원인 그 여자 형사. 아이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마약에 손을 댄 미성년자 남자애가 있어. 근데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어. 그 남자애가 마약하고 사람을 죽였나? 뭐 죽이는 과정이 하나 아무튼 막 위험해가지고 이 남자애를 가만둘 수가 없어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에 취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래서 이 여자 형사가 그 남자애를 쏴서 죽여. 총으로 쐈는데 그 남자애가 죽어버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막 그거를 가지고 떠들어. 이제 이 여자 형사에 대해서 미성년자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 뭐였나? 아무튼 그 남자애가 위험해서 나이가 어렸지만 약을 한 상태였고 위험한 애라 가지고 쏜 건데 매스컴에서 떠들기는 여자 형사가 과잉으로 했다. 여자 형사가 그냥 총으로 어린 남자애를 죽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여자애한테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학교에서 막 애들이 너네 엄마 살인자라며? 막 약간 그러니까 경찰인데 이렇게 뭐 어린 남자애를 죽였다고 막 약간 그 딸이 약간 학교에서 막 그런 식으로 소리를 듣고 엄마가 그 어린 남자애 죽게 한 거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딸이 그 다음부터 엄마를 무서워해. 약간 그러니까 엄마를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그래야 되나? 엄마랑 얘기를 안 하려 그래.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남편이랑 그렇게 막 사이가 좋진 않았나 봐.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막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동안 남편도 이제 그거 사건만 보고, 뭐 그 전부터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여자는 정말, 그니까 막 피도 눈물도 없구나. 막, 당신은 참 너무하네.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혼을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과정인가? 별거를 하나? 별거를 하는지 이혼을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남편이 근데 이 딸을 데리고 산단 말이야. 그 후로 이 여자애가 자꾸 악몽 같은 거를 꿔.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줄게. 공이치기가 웅웅거리고 오한 비슷한 파동이 손가락 끝에서 어깨 쭉지까지 밀려온다. 화약 냄새가 콧속을 자극한다. 총구에서 10m 정도 앞에 범인이 쓰러져 있다. 몇 분 후면 한때 범인이었던 사람으로 변하겠지. 총을 내리고 싶은데 몸은 굳어져 말을 듣지 않는다. 총을 꽉 움켜쥔 손이 왜 그런지 피범벅이 되어 있다. 모순이야. 아니 모순이 아닌가? 결국은 마찬가지인가? 범인이 얼굴을 든다. 뚫어져라 이쪽을 바라본다. 비겁해 당신. 범인이 입을 열었다. 나는 칼밖에 안 들고 난 칼밖에 안 들고 있는데 총으로 쏘다니.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범인의 눈 속에서 생명의 마지막 조각이 굴러 떨어진다. 정적, 죽음. 그럼에도 여전히 총구는 한때 범인이었던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움찔이라도 할라치면 내 손가락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본다. 엄마! 미우가 서 있다.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호의 입술이 슬로모션처럼 움직인다. 미호의 목소리가 서라운드처럼 나를 감싼다. 엄마는 살인자야? 웅웅웅. 엄마는 살인자야? 자야? 웅웅웅. 항상 같은 장면에서 눈을 뜬다. 계속 약간 이런 이렇게 잠을 자면 이 꿈을 꾸는 거야. 그 어린 남자애를 쏴서 죽이고 막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 죽을 때 막 하는 말이 나는 칼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당신 참 비겁해. 나를 칼밖에 안 들고 있는 나를 당신은 총으로 나를 쏴 죽였어. 한 방에 이렇게 하고 그 남자애가 죽어가고 있으면 다 자기 딸이 뒤에서 엄마는 살인자야 이런 식으로 계속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나 약간 잘 그러는 것 같아. 뭔가 계속 마시는데 다 걸려. 나 오늘 아까 전에 짜장면 해 먹었어. 나 오늘 뭐지? 짜장면을 그거 이렇게 춘장이 집에 있어서 직접 해 먹었거든. 근데 네이버 쳐보니까 짜장 그거 춘장 볶을 때 된장을 넣으면 되게 색다른 맛이 난대.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봤었거든. 그래서 된장 넣으면 맛있을까? 해서 된장을 넣었다? 색다른 맛이 날 거야. 뭔가 괜찮겠지? 막 이랬는데 된장 맛이 가려지던데 완전히. 아까 다 먹었어. 나중에 뭐지? 볶음밥 해 먹으려고 냉동실에다 뒀어. 기름에다 볶았냐고? 원래 근데 그 짜장 춘장을 기름에 30분 정도 이렇게 뭐라 되지? 튀기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우긴 했는데 30분 정도 안 하고 한 3, 4분? 3, 4분? 짧게 했어 그냥. 어차피 혼자 뭐 그렇게 막 근데 막 많이 차이 안 나던데 30분 한 적도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30분 한 거나 안 한 거나 막 많은 차이 없던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읽어줄게. 유작의 지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눈에 가장 잘 띄는 벽 한쪽에 그의 지필 의혹을 맹렬하게 부추기는 종이 한 장이 붙어있다. 원고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쌀쌀맞기 그지없는 문장. 100번을 넘게 반복해 읽어도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회사명 바로 옆에는 담당자가 연필로 손수 쓴 코멘트가 달려있다. 아니 근데 내가 혼자 해서 나 혼자 먹는데 너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해서 내가 먹는데 나만 맛있으면 된 거 아니야?
전개가 불공정하다. 동기에 리얼리티가 없다. 불공정하고 리얼리티가 없다. 방 한쪽에 놓인 파이프 침대 위에는 1시간 정도 전부터 여자가 하얀 엉덩이를 이쪽으로 내밀고 잠들어 있다. 전화 주문을 할 수 있는 하얀 엉덩이. 배달 피자와 엇비슷한 시간이 되면 배달되는 하얀 엉덩이. 90분에 35,000엔 하는 하얀 엉덩이. 우습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방법치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상관없다.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보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인생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까. 최악이라면 최악인 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수극을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면 된다. 그래, 두고 봐라. 키보드를 두드린다. 후회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세자키 이치로, 세자키 이치로, 세자키 이치로. 한 글자 한 글자에 강한 원한을 담아 키보드를 두드린다. 반복해 읽는다.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읽는다. 어느새 눈물이 뺨에 타고 흐른다. 진화한 자신의 유작을 읽으면서 울고 있다. 여자의 모습은 이미 없다. 잘됐다. 쫓아내는 수고를 덜었다. 남은 건 끝 마무리다. 칼로 찌를까? 밧줄로 목을 매일까? 아니면 약을 시험해보고 싶다. 전부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작가 지망생이 있는데 아까 그 출판사 쪽에 그 세자키 이치로가 편집장이었잖아. 여러 출판사에다 자기 작품을 보낼 거 아니야. 책으로 내달라고. 근데 그 출판사에다가 그 세자키 이치로가 근무하는 그 출판사에다 자기 책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세자키 이치로라는 사람이 그 책에다가 평가를 해준 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준 거야. 이 남자가 느끼기에 참 쌀쌀맞기 그지 없다고 생각하게 제일 처음에 들어온 종이 한 장은 이 원고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붙어져 있고 그 원고의 회사 담당자가 연필로 손수 쓴 코멘트에는 전개가 불공정하다. 동기에 리얼리티가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남자애는 이제 막 자긴 되게 재밌고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잘 썼는데 왜 전개가 불공정하다는 거야? 왜 동기에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 소설에 왜 리얼리티가 없다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쓰다가 막 이 세자키 이치로의 막 이 새끼 재수없어 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원한에다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막 이러면서 세자키 이치로 이 새끼를 어떻게 조지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원한 막 이런 게 있는 상태로 어떤 작가 지망생 애가 등장을 해. 스즈키 히로무와 다치 마도카가 참살당한 지 72시간이 경과했다. 추동 수사에서 경찰은 무엇 하나 유효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유효한 목격 증언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현장에 남겨진 흉기에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모발을 비롯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두 피해자 사이에 이렇다 할 어떤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진 손에 남겨진 가늘디 가는 거미줄. 그것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책갈피 같은 종이 조각이었다.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하얀 종이에 간소한 인쇄. 출판 사명은 적혀있지 않았다. 갈색 테두리 안에 글귀는 간단한 검은 글씨. 감식반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책갈피는 보통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이 아니라 휴렛 패커드사 제품인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고 재단도 개인이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정성껏 잘라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책갈피 앞면에는 피해자 스즈키 히로무의 오른쪽 손가락 5개의 지문이 그리고 뒷면에는 다치히 마도카의 왼쪽 손가락 5개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 책갈피는 보통 빌리고 빌려주고 하지 않지. 딸깍딸깍. 수사 1과 과장인 야마지가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문이 찍혀있는 모양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책갈피로 사용했다면 그 끝부분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아니면 가운데 손가락에 지문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1과의 오쿠보 형사가 야마지의 말을 받았다. 메시지인가? 범인이 보낸. 하지만 무슨 메시지인지는 모른다. 단서가 너무 적어도 추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달리 거론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되고 만다. 다람쥐 쳇바퀴 돌기, 막다른 골목, 미궁. 연상 게임은 항상 나쁜 쪽으로만 흘러간다. 유키히라, 무슨 의견 없어? 얘네끼리 막 회의를 막 하다가 뭐 어떻게 왜 죽인 걸까 뭘까 막 회의를 계속해. 계속하다가 이제 그 유키히라가 그 여자 형사가 제일 검거율이 높으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여자 형사한테 그냥 한번 물어봐. 야, 너는 무슨 의견 없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마침내 야마지는 유키히라를 지명했다.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증거다. 유키히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톱 끝에 묻은 찌꺼기를 훅 불어냈다.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조만간 범인이 새로운 단서를 주겠죠. 무슨 뜻이야? 또 죽일 테니까 누군가를. 형사실의 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았다. 형사들은 모두 소리도 없이 신음했다. 유키히라의 발언은 방정맞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래도 전곡을 찌른 것은 틀림없었다. 다시 그 추리소설 동아리 리에코 이야기로 넘어가. 밤 9시. 벌써 목욕을 마친 그녀는 파자마 차림이었다. 휴대전화에 문자 수신함을 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문자. 제목은 리에코에게. 내일 2 생명을 거두고 내 재능은 부활할 것이다. T.H. 착신 시간은 6월 13일 22시 13분. 신주쿠구 도야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다. 리에코는 그 사건 이후로 자나깨나 이 문자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 중에도, 교수와의 면담 중에도, 밥 먹을 때도, 목욕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줄곧 머릿속에서 이 문자가 빙글빙글 맴돌았다. 선택하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경찰에 신고한다. 정답이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다. 둘째, 다구치 가즈시와 의논한다. 셋째, 답신을 보낸다. 당신은 누구? 설마. 넷째, 문자를 삭제하고 잊어버린다. 분명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똑. 예상치 못한 소리에 리에코의 생각이 끊어졌다. 특징이 있는 노크 소리가 리에코가 살고 있는 산겐자의 아파트 실내로 울려 퍼졌다. 초인종이 있는데 일부러 노크를 한다. 똑. 기억에 선명한 노크 소리다. 소리와 소리 사이가
보통 노크의 리듬보다 3박자 정도 길다. 그런 노크가 멋있다고 전에 자랑스레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생각해라. 알려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착각할 뿐 비밀은 비밀인 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정답이다. 똑똑. 리에코는 휴대전화를 덮고 가방 속 깊숙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쑤셔 넣는다. 조심해라.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 밝게 행동하면 된다.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어떻게든 취직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유도하자. 일어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본다. 괜찮아. 네. 리에코는 의식적으로 밝은 목소리를 내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막 사람들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얼기설기되면서 이렇게 끌어나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세자키 이치로 그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찾아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구치 가즈시라고 합니다. 아, 네. 전 세자키입니다. 의자에 앉는다. 좋은 의자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술이라면 대부분의 종류는 다 있고 여긴 낮에는 찻집이라 커피도 맛있답니다. 하얀 치아였다.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이 또렷해 듣기 좋았다. 세자키는 발음이 정확한 사람을 좋아했다. 꽤 괜찮은 가게죠? 여기 아직 20대인 여자 모델이 주인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하고 그 모델의 매니저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그래서 여기 자주 이용하고 있답니다. 세자키는 눈앞에 앉아있는 젊은이에 대한 호감도가 단번에 떨어졌다. 호감도란 올리기는 정말 어렵지만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네. 네, 나는 자네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자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세자키는 잠시 뜸을 들이고 물었다. 왜지? 다구치가 웃는다. 예상했던 질문일 것이다. 사실은 구름의 류이치로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세자키 씨 이름이 몇 번인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20주년 기념을 위한 신작 소설을 너무 끈질기게 요구해와서 죽겠다고. 내가 찾아뵌 건 한 번뿐인데. 세자키는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다. 전화 공격이라고 선생님이. 다구치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미묘하게 강조했다. 전화도 한 번뿐이었어? 재밌다는 듯 세자키는 대답했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구름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자키 씨는 사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자네는 구름의 선생 밑에 있는 스태프인가? 스태프라고 하기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 작업실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다구치라고 아까 그 추리소설 동아리 멤버인데 대피 작가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 구름의 그 작가의 대피 작가. 그 대피 작가가 이제 그 세자키 그 출판사한테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 구름의 선생님이 쓰는 소설 다 내가 써요. 나는 그 사람의 대필 작가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자꾸 요번에 그 선생님 내가 하는 거를 봤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당신네 출판사에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대필 작가 해주는 그 유명한 그 작가 선생님이 잘 되기 전까지 너네 회사에서 책도 계속 내주고 막 이랬는데 너네가 또 써달라고 지금 20주년 기념 그런 책을 써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 했지? 문학상 심사위원 자리만 그 의리상 해줄게 이러고 책은 안 낸다고 그랬는데 이 대필 작가인 얘는 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세자키 그 편집장한테 찾아가서 말을 해. 사실은 그 사람이 요번에 쓰는 소설 다 내가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대필 작가니까 내 이름으로 책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대필 작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전 역시 자네가 쓰고 있었군. 네? 2년 정도 전부터 구름의 선생의 작품 터치가 달라졌지. 미묘하게. 분명 오토와 출판에서 나온 도토리 모래언덕 살인게임. 다고치는 잠자코 듣고 있다. 그때부터는 줄곧 자네가 구름의 류이치로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야 뻔하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지. 그리고 대필 작가 운운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그야말로 엘러리 퀸 때부터. 그 남자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남자는 인간으로서 글러먹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돈으로 작품을 팔아온 건 자네야. 돈이요? 다고치의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울려 퍼졌다. 구름의 류이치로는 제가 소속해 있는 W대학 미스터리 연구회의 OB입니다. 아이디어가 바닥이 나면 찾아와서 후배 지도라는 명목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저는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색다른 흉기, 우표를 찌는 위장 공작, 슬프고 애처로운 범행 동기. 저는 금방 구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이다, 인맥이다. 처음부터 큰 출판사에서 거액의 선전비를 들여 책을 낸다.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길을 열어줄 만큼의 힘이 있다. 2년간 내 밑에서 수업을 받아라. 그렇게 구름의 류이치로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강연회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 때, 멋들어진 자가용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 술집에서 여자를 꼬시고 있을 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구름의 류이치로의 명의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점만 말해줄 수 없겠나? 다고치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는 힐끗 사방을 둘러보고 엿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자기 안의 결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수시로 이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세자키 씨, 구름에는 저를 데뷔시킬 생각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자기를 대신해서 영원히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인생은 싫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바닥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뷔시켜 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구름의 류이치로와 제 관계에 대해서 둘이서 저질러왔던 일련의 사기 행위에 대해 이어사키 출판에만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사키 출판의 월간 문학, 그건 구름에가 데뷔한 문예 잡지입니다. 그 권두에 제가 모든 것을 밝히면 큰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선수를 쳐서 피해자가 되시겠다. 저는 진짜 피해자입니다. 저는 속았어요. 세자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와사키 출판이라면 저의 이런 기분을 알아주리라 생각합니다. 구름의 류이치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늘 이와사키 출판에 신세를 졌으면서 큰 출판사에서 손을 내미자마자 뒷발로 모래를 끼얹으며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다구치가 담배를 피우듯이 세자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화제거리야 되겠지. 월간 문학의 권두 정도는 책임지고 따낼 수 있다. 아니, 처음부터 폭로성 책으로 팔기 시작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준비만 잘하면 그런 책은 확실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 찌르는 상대가 거물이면 거물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성공한 사람이 스캔들로 인해 실각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이 다구치라는 남자에게 작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다. 실제 판매 부수 10만 부, 매출 1억 6천만 원. 세자키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영업 목표를 떠올렸다. 구름의 류이치로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제 있었던 그의 무례한 태도도 아직 잊지 않았다. 하지만 혹은 싸구려 폭로책은 내지 않고 이 젊은 친구를 이쪽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야말로 월간 문학의 단편 소설 한 편 실어주면 이 남자는 기꺼이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구름의 류이치로를 올가맬 수도 있다. 신작 소설을 몇 편씩 오토와나 히토츠바시 출판사에 끼어들어 쓰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판매 부수 10만 부, 매출 1억 6천만 원. 구루메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만 있다면 그 숫자를 실현시키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세자키는 지갑에서 1,000엔짜리 한 장을 꺼내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금 한 얘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왜죠? 세자키 씨한테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와 같은 잣대로 세상을 본다고 믿는 것일까? 다구치군, 내가 구름의 류이츠를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일세. 편집자로서 힘든 영업 목표를 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매출로 직결시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나는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인간은 좋아하지 않아. 유치하다고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세자키는 그대로 다구치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아까 전에 그 가시아 리에코라는 여자애가 그 문자를 받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1, 2, 3 첫 번째는 뭐 경찰에 알리고 두 번째는 뭐 무시하고 뭐 세 번째는 뭐 다구치 선배한테 의논을 할까?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했잖아. 근데 이 여자애가 그 노크 소리가 이렇게 한 번 치고 3초 있다가 다시 노크를 하는 이 노크 소리, 내가 아는 노크 소리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끊겼잖아. 거기가 부분이 다시 이어져. 그리고 30분 후 가시아 리에코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다. 방문객이 떠나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는 현재 그녀와 다구치 가즈시와의 관계를 물었을 뿐 TH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다구치 가즈시가 아까 그 대피 작가
열쇠를 잠그고 체인을 건 다음 리에코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나쁜 일까? 미키는 받지 않은 게 분명해. 그럼 다구치 선배는 어떨까? 그럼 구름의 선생님은? 그럼 그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싶다던 편집자 이름이 뭐였더라? 세자키. 틀림없이 세자키라고 했었어. 그 사람한테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뭔 말이야? 자살한 사람 책만 보려고 하다 보니 일반인들 감성은 이해가 안 돼. 아, 너가 책 본 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순수하면 자살을 한다고?
나 이틀 전에 이마트 갔었는데 진귤이라는 게 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처음 먹어보는데 천혜향도 사오고 진귤도 샀는데 진귤 너무 맛있어서 이틀 만에 다 먹었어. 근데 지금 천혜향도 이제 2개 남았어. 천혜향도 7개인가 있었는데 진귤도 한 8개인가 9개인가 있었는데 약간 작은 오렌지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응. 그게 근데 그 뭐지?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거에 그러니까 뭐지? 판매자가 뭐 보장하는 뭐 파머스 픽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당도가 높은 것만 보장하는 뭐 프리미엄 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귤 중에서도 약간 뭐 당도 보장하는 뭐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진귤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또 가서 사 먹고 싶어. 과일 되게 많이 샀어. 블루베리도 사고 딸기도 저기 하나 한 박스 하고 천혜향도 있어. 내가 먹는 거 그래서 블루베리랑 딸기랑 천혜향 계속 먹을 거야. 그냥 간 김에 막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막 사왔어. 그리고 근데 그 구루메라는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 응, 맞다. 이 그 유명한 작가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비서나 대필 작가나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뭘 시켜. 그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를 이렇게 찍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그러니까 대필 작가를 시키는데 그 전에는 자기가 막 글을 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약간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뭔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살인 사건 현장을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찍어오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오자와 말이라는 사람은 이 구름의 비서, 아까 그 약간 그 세자키가 찾아갔을 때 웃지도 않아서 세자키가 생각하길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뭐 인사를 하면서 웃지도 않네. 나는 그러니까 웃음조차 아까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웃어줄 필요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여자 비서의 이름이 오자와 말이야.
오자와 마리는 구루메의 작업실에서 격리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자 얇디 얇은 주차장 영수증이 여러 장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다. 마리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그런데 그곳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다. 작은 녹색 잎. 작업실에 있는 관엽식물들과는 전혀 다른 배기가스로 인해 더럽혀진 작은 녹색 잎. 마리는 잠시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 살인사건 현장에서 묻혀왔나 보네. 바보 같은 취미라고 마리는 생각했다. 아니, 취미라고 하면 구루메에게 미안하다. 그는 심각하다. 심각하게. 작업의 일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스포츠센터에 매주 5일씩 다니는 것도, 연예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항상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로 바꾸는 것도, 살인 현장에 숨어드는 것도 그에게는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그녀는 티슈를 뽑아 입을 쌌다. 그리고 라이터로 그것에 불을 붙였다. 녹색의 작은 잎은 아름다운 오렌지색 불꽃이 되었다. 5초 후에는 티슈와 함께 재로 변했다. 마리는 이런 찰나적인 불꽃놀이를 좋아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아직 오렌지색 불꽃일까? 아니면 이미 재가 되어버렸을까? 제각기 밤은 가고 그리고 평등하게 아침이 온다. 6월 18일 금요일 제3회 살인의 날. 그 파트너 안도랑 여자 유키히라 나츠미인가? 여자 형사 유키히라 있잖아. 걔네 뭔가 좀 이상하잖아. 첫 장면부터 약간 걔네 깨우러 갈 때 그 여자애가 막 뭐지? 다 벗고 자는 습관, 술에 취하면 다 벗고 자는데 그 남자애가 막 얘기할 때 이 여자가 벗은 거 이미 몇 번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둘이 이제 처음 자는 뭐 약간 그런 부분이야. 다음 사건이 시작. 아니 갑자기 튀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내용이 그 형사 쪽으로 가. 근데 걔네 둘이 자는 내용이 나와. 거기를 읽어줄게 그냥. 별로 그렇게 막 야하진 않아. 사삭사삭 뭔가가 꿈틀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검고 가늘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끈거리는 뇌세포가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길쭉한 것이 얼굴을 살짝 건드렸다. 그것은 얼굴 가까이에 있는 바퀴벌레였다. 비명과 함께 안도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휘두른 오른팔에 다코야키 종이 접시에 남아있던 마요네즈가 끈적하게 들러붙었다. 여긴 어디지? 뒷골목의 음식 쓰레기 처리장인가? 아니면 우메노시마의 쓰레기 매립지? 우메노시마가 도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지역이래. 아니야. 최악의 예감에 벌벌 떨면서 안도는 옆자리를 보았다. 예감은 적중했다. 전라의 유키히라 나츠미가 작게 코를 골고 있었다. 여기는 유키히라 나츠미의 집이다. 여기는 유키히라 나츠미의 집이다.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다. 역시 전라다. 안도의 뇌리에 어젯밤 유키히라가 한 말이 띄엄띄엄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셔 바보야. 괜찮다니까 이 바보. 팬티를 입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유키히라가 바보를 연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딴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젠장. 야마지 과장이 몇 번이고 충고했던 것을 잊고 있었다니. 유키히라가 어질러 놓은 음식 더미 밑에서 가장 좋아하는 폴 스미스의 파란 셔츠를 찾기까지 5분이 걸렸다. 마거리 타웰의 검은 바지는 여기저기 먼지가 묻어 하얘져 있었다. 이것들을 다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울고 싶어졌다. 양말과 브리프는 포기하자. 찾아봤자 영원히 본래의 용도는 회복하지 못하리라. 편의점에서 사서 거기 화장실에서 신고 입으면 된다. 오늘 스케줄은? 네! 어느 틈엔가 유키히라도 일어나 있었다. 오늘 수사 스케줄 말이야. 자기 집에 전라의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전라라는 사실에 유키히라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익숙한 발걸음으로 쓰레기 바닷속에 점점이 찍힌 빈틈을 폴짝폴짝 건너뛰어 냉장고에서 이 집에서 유일하게 기한이 남아있는 듯 보이는 생수병을 꺼내더니 그대로 나발을 불기 시작한다. 여자는 저혈압이라 아침에 기분이 언짢다고 하는 통계는 유키히라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항상 기상은 상쾌하고 뇌는 아침부터 막힘없이 회전한다. 숙취라는 말은 그녀의 사전에 없다. 지난밤에 대한 반성이란 말도 물론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뭐냐. 70시간 만에 어렵게 취한 수면이 이건가. 어제까지의 수면 부족이 차라리 그립다. 안도 듣고 있어?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네, 저 두 피해자의 접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겁니다. 스즈키 히로무와 다치 마도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럴 리 없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끈질기게 수사하는 것이 형사의 할 일이잖습니까? 다음 살인사건은 어떨 거라고 봐? 뭐라고요? 또 엇비슷하게 밤에 공원에서 해치울까? 또 칼로 찌를까? 또 한꺼번에 둘을 죽일까? 유키히라는 안도는 거의 안중에 없는 듯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수법을 쓸까? 유키히라 선배님, 저기 옷 안 입으세요? 야, 너 혹시 벗은 여자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유키히라 선배님, 우리 그러니까 저기 그거 안 했죠. 뭘? 그거. 그러니까 뭐 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애당초 그런 회로가 없는 것이다. 살인 또 일어날까요? 안도는 어색하게 화제를 바꾸었다. 하지만 유키히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일어나겠지. 그리고 범인의 룰을 알게 되겠지. 룰이요?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를 따지려면 거기에 룰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 화제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일렀나 보다. 유키히라는 벌거벗은 채로 사건에 대해 열변을 토할 기세다.